자, 어머니 멸치 사러 오세요. 저기 계신 어머니, 오세요 멸치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입에도 넣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첫날은 구경만 했고, 둘째 날 정도 되니까 이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취업을 하든지 혹은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 역시도 자신감 있게 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프트 디자인 컨설팅의 송기현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대우자동차 상용차를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했고, 자연스럽게 스파크 그릴, 도어 캐치 같은 것들을 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 디자인부터 서비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배달 음식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스팩이죠. 이걸 사용하자니 환경에 오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표면에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이게 재사용이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AP 아이스팩은 거의 무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회사 출신이다 보니 개발했던 제품들 중에서 그랜저용으로 쓰였던 그릴이 있는데요. IG 그랜저가 출시됐을 때 이걸 제네시스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큰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설계하고 개발, 생산, 사출, 후가공, 조립, 유통, 그리고 재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들을 경험했던 아주 좋은 프로젝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취업을 하지? 라고 막 찾아다니던 길이었는데 신문에서 대우자동차의 구인란을 확인을 했습니다. 친구랑 우리가 자동차 회사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경험 삼아 넣어보자 라고 했고, 친구는 안 한다 그러고 저는 뭐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한번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류가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인천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본사로 면접을 보러 하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 형님이 백화점에서 건어물을 파셨는데 한번 여기 알바를 한번 해볼래?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멸치를 좀 팔았는데 막 박수 치면서, 자, 어머니 멸치 사러 오세요. 저기 계신 어머니, 오세요 멸치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입에도 넣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첫날은 구경만 했고, 둘째 날 정도 되니까 이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옆에 같이 했던 형들 보면서 얼굴에 약간 철판이 깔렸는지 나도 고함 지르지 해가지고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에는 하루에 개인 매출이 보니까 100만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96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멸치 알바가 100만 원 정도 팔았으면 소질이 있다, 그냥 나랑 같이 이 사업하자 라고 했거든요. 3일, 4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쉰 상태에서 면접을 좀 갔는데요. 면접을 가니까 부평에 그때 대우자동차 본사가 3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공장 입구에서 면접장까지 한 3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면접관이 한 3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태도 자체는 제가 아주 자신감이 있었죠. 옆에 같이 면접 보러 갔던 친구들은 벌벌 떠는데 저는 뭐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컬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자동차 컬러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냐고 생각했을 제가 많이 팔리는 컬러가 자동차에서 좋은 컬러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슬슬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가 왜 그러냐길래 어제까지 제가 멸치를 팔다 왔는데 100만 원씩 팔았다. 저는 뭐 여기 면접 보고 나서 다음날 내려가서 또 멸치 팔 거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안 했죠. 보름 정도인가 기다리니까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해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지가 같이 왔었어요. 배지하고 정장 입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때 자동차 회사를 꿈꾸면서 대규모 인원 채용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때 경남정보대학을 나왔었는데 디자인 직렬에서는 디자이너를 안 뽑았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헷갈렸던 것 같아요. 4년제 대학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우리 동기 147명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디자이너는 저 혼자 채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취업을 하든지 혹은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 역시도 자신감 있게 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이너에 필요한 역량들은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관찰을 통한 실체화, 그리고 융합적 사고, 이렇게 2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비스 디자인에서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제품 디자인에서도 역시
사용자에 대한 관찰은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눈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디자이너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융합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 디자이너 혼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과도 융합을 해야 되고 혹은 디자인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생산이나 그 사용과 관련된 것들 혹은 사용자들과 함께 디자인을 좀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하나의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 풀을 형성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누가 하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이 표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디자인 결과물들은 예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멋있고 화려하고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을 누군가가 클라이언트가 됐던 일반 소비자 엔드유저가 됐던 가만히 잘 앉아보세요. 제가 디자인했던 거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시간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비자나 클라이언트들은 그렇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급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커리어가 쌓인 분들은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을 또 누군가가 찰떡같이 알아봐주면 좋은데 그게 힘들다 보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글로 적어야 됩니다. 글이나 그림이나 말이나 모두 동일한 콘텐츠인데 이 동일한 콘텐츠가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손을 통해서 나오느냐 혹은 그 컴퓨터 같은 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 말은 한번 나오면은 주워 담기가 힘들고 다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평소 디자이너의 사고나 디자이너의 생각, 철학 등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은 프로젝트에도 연계가 되고 결과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명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처럼 또 디자인 일을 할 사람들은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용역을 기다리는 시대, 테크니션으로 참여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어디에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산업이든 공공이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해내세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